만약에 내가 이 자막을 보는데 나 이 자막 만들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이때는 무조건 타임라인으로 끌고 와서 듀얼 뷰어, 발음 되게 힘드네. 듀얼 뷰어 아이씨, 창을 두 개를 만듭니다. 창을 두 개를 만들고 미디어 풀을 지우세요. 보고 따라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스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얘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왼쪽에 나타납니다. 재생헤드를 여기다 이동시키면 재생헤드가 있는 위치에 화면은 이 미리 보기 뷰로 볼 수 있습니다. 폰트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같은 문자를 넣어 볼게요. 갑자기 무슨 불라면 점점점 물음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명조체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제 폰트를 딱 보면 이거 무슨 글씨 썼어요 이 정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비슷한 걸로 만듭니다. 나눔 명조 같은 거 쓰면 대충 비슷하죠. 대신 요거를 굵기를 조금 이렇게 두껍게 쓰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크기 좀 크게. 지금 보면 왼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적인 화면에서 중앙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왼쪽에서 나타난 자막이에요. 그래서 이 자막은 왼쪽에서 나타나는 자막을 쓸 때 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 이런 느낌의 자막으로 많이 쓴다는 거니까 이때는 앵커 포인트를 왼쪽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레이아웃으로 이 자막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똑같은 느낌으로 다른 자막을 쓸 때 위치나 이런 걸 수정하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늘려주기만 하면 되죠. 구독. 그러면 이렇게 자막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왼쪽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 이상 벗어나면 안 되죠. 이런 패턴을 보고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해내는 게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로 약간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캐치하는 거. 그래서 테두리를 넣어 볼게요. 그래서 쉐이딩에 가서 2번이 테두리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2번 테두리 대신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굵기가 조금 더 작고 여긴 커요. 쉐이딩에서 어퍼런스 밑에 요 띠끄니스로 굵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테두리의 굵기. 그래서 이렇게 키워주면 비슷한 느낌이 됩니다. 근데 요 끝에가 보시면 요 끝에가 분명하게 진한데 얘네들은 좀 흐릿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캡처했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 영상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 화면에서 녹화를 해서 이제 캡처본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는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요 느낌을 내고 싶다고 하면 타이틀의 테두리를 이 소프트니스로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니스를 살짝 이렇게 한 1분 정도 넣어볼게요. 1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비슷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넣어주면 비슷한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죠. 굵기가 얘보다 좀 굵어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익스펜더를 조금 중간치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었잖아요. 요 자막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눈 명 하단에 뭐 이탈릭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탈릭체가 약간 기울기가 있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기울기 기능이 있어요. 트랜스폼, 저번에 살펴보진 않았는데 트랜스폼의 이 쉐어라는 기능이 기울기입니다. 모든 x 값은 좌우 수평을 기준이고요, y 값은 상하 수직을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밀면 반대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살짝 이렇게 눕혀주면 이렇게 비슷한 자막이 되는 겁니다. 비슷하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는 비슷한 느낌인데 요 뒷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자를 적용해서 넣든지 아니면은 테두리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왼쪽에다 놓고, 자, 요건 됐으니까 옮겨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가져와서 자르고 골고루 섞기만 하면 이죠.
그런데 얘는 좀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하고 약간 길고, 둥글둥글한 거부터 일단 찾을게요. 긴 거는 수정이 되니까.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약간 두꺼운. 아, 요게 좀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두꺼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센터가 아니니까 왼쪽에 쏠리니까,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앵커 포인트를 왼쪽으로 잡아주고 레이아웃을 왼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요좀 비슷한 위치에 놓고 크기를 줄이고, 얘는 좀 넓은데 얘는 좀 길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으로 이 자막을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사이즈 값에 Y 값을 조금 이렇게 늘려주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요거랑 완전 비슷하면 좋은데 하나 더 할애해서 조금 더 두껍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얇은데 이 느낌을 똑같이 내고 싶으면 저는 2번에 이 텍스트 아웃라인이 빨간색이잖아요. 얘를 그냥 흰색으로 하나 더 씌우거든요. 그럼 조금 더 굵어졌죠. 이게 적용하기 전 후에요. 조금 더 두껍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됐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나 더 해서 더 두껍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지금 주황색인데 약간 빨간 느낌을 좀 더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1번에다가 요 앞에 색깔처럼 이거를 비슷한 색감을 넣어야 되니까 1번에서 선택해서 요 스포이드로 선택해서 요 빨간 부분을 최대한 센터 색깔을 이렇게 해서 넣어 볼게요. 비슷하죠? 얘 1번을 선택하면 이런 창이 뜨잖아요. 내가 가져온 색상을 똑같이 넣기 위해 또 가져오지 마시고 요걸 선택해서 이렇게 빼놓으세요. 오른쪽으로. 여기 색상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색상으로 가서 얘를 선택하고 요 빼놓은 색상을 선택하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죠? 확대해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요 테두리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3번을 테두리로 바꾸는 거예요. 3번이 물론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로 되어 있고 소프트니스가 들어가 있는데, 소프트니스를 줄이고 그래서 진하게 만든 상태에서 포지션에서 오프셋이 약간 0.5, 0.5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이거를 제로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00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검은색인데 보통 이렇게 사용할 때는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을 씁니다. 빨간색 계열에서 어울리도록. 원래 색상을 쓸 때는 비슷한 계열을 쓰거든요. 검은색을 쓰더라도 완전히 검은색을 쓸 때는 흰색에 쓸 때 쓰고, 주황색, 노란색, 뭐 빨간색을 사용할 때는 갈색 계열의 어두운 색을 씁니다. 저도 디자인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빌트인 된 것 중에 이렇게 갈색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갈색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검은색에 가까운 약간 이 고등색 느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검은색하고 고등색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비슷하게 되고, 티크니스 살짝 두껍게 해줘야 되겠죠. 티가 많이 안 나니까. 자, 이거를 올바로 된 크기로 해놓는 것이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더 두껍게 처리하고, 소프트니스를 일부러 줄였지만 여기랑 느낌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1 정도, X값 Y값을 1 정도 해서 좀 부드러운 어두운 색을 넣고, 이제 요 테두리만 넣으면 되잖아요. 요 테두리는 이제 4번에다가 3번의 텍스트가 너무 연해져서 이렇게 0.5, 0.5 넣습니다. 이 보시면 2번, 3번이 테두리가 들어가고 이 3번 테두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4번에서 텍스트를 하게 되면 이 크기가 4번에서 텍스트를 하고 얘를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죠. 이미 이만큼 커진 거예요. 테두리를 추가함으로써 글자가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텍스트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텍스트는 첫 번째만 사용되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거의 대부분 텍스트 아웃라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티크니스로 그 굵기를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갈색으로 했으면 여기도 지금 갈색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림자도.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 갈색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으로 이동해서 4번의 색상을 똑같은 고동색으로 바꿔주고, 위치는 다시 센터 값으로 잡아 본 다음에 조금 더 굵게 가야 되겠죠. 굵게. 3번의 띠크니스를 제로 값으로 진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 4번으로 다시 가서 이 위치랑 크기를 조절해서 이 부분이 좀 원만하게 동그랗게 나올 수 있게, 지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 거는 최대한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띠크니스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나서 얘는 흰색인데요, 얘가 만약에 내가 반드시 여기를 만 화면을 흰색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개별적으로 설정은 안 되고요, 퓨전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한 자막에서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퓨전으로 이동해서 텍스트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 화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모양이 다른 거 상관없고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있고 오른쪽에 관리자 메뉴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관리자 메뉴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기 노드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퓨전 페이지로 나오면 이렇게 노드들이 있어요. 이런 뭐 클립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있는지만 보세요. 요 부분만, 이 글씨 보이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 얘에서 여기 템플릿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 관리자 메뉴에 목록이 생길 거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을 해서 관리자 메뉴. 그래서 여기 텍스트 요 메뉴들은 똑같아요. 그냥 모양만 달라요. 보시면 텍스트, 레이아웃, 트랜스폼, 쉐이딩, 이미지, 세팅 똑같죠? 6개. 편집으로 이동해 볼까요? 텍스트, 레이아웃, 트랜스폼, 쉐이딩, 이미지, 세팅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퓨전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 텍스트 라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메뉴들이 쭉 나타나요. 여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 필요한 것만 쓰자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세요. 맥북에 마우스가 없다 그러면 보조 클릭,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이라는 메뉴, 두 번째 있는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을 선택하세요. 여기에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 상단에 툴스 옆에 모디파이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여기 누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비활성화하면 이렇게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모디파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트랜스폼, 쉐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트랜스폼, 쉐이딩의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구나. 캐릭터, 앞서서 우리가 캐릭터라는 거, 쉐이딩에서 우리가 목록을 이 보더 설명할 때 캐릭터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캐릭터는 그 글자 하나하나라고 했잖아요. 개별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워드는 단어, 라인은 줄 간격.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디파이어에 있는 이 모디파이어에 있는 이 기능들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캐릭터 레벨링.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하나를 내 마음대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냐? 아무리 눌려도 메뉴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는데 어떤 걸 할 거냐? 그걸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설정을 하고 싶어. 그럼 뭘 할 건데? 어떤 걸 설정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미리 보기에서 보면 골고루 섞기까지만 주황색이고 여기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퓨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 화면만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만 화면만 흰색으로 바꿀 거야. 내가 화면만 선택하면 나는 하하고 면만, 아니면 하자 하나만 선택하면 나는 하만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하거나 어떤 크기를 수정하거나 색상을 변경할 거야 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그러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네모로 선택이 되었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서 컬러를 내가 원하는 흰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작업을 하면서 흰색을 두 개로 나눴어요. 흰색이 너무 얇아서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쉐이딩으로 이동해서 셀렉트 엘리먼트가 이렇게 목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선택하세요. 그럼 두 번째 거가 주황색으로 해서 이 얇은 거를 제가 임의로 두껍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흰색으로 바꿔주면 같이 흰색이 되죠. 그러면 편집 탭으로 이동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뭐 100% 똑같진 않죠. 폰트가 다르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막을 만든다는 걸 그걸 얼마나 자세하고 집요하게 똑같이 따라하느냐예요. 그러기 위해선 이 트랙을 알아야 돼요. 일단 다른 자막들을 볼게요. 요런 자막을 내가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자막을 뜯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일 뷰어로 볼게요. 최대한 많이 뜯어볼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 텍스트는 셀렉트 엘리먼트 하나로 사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테두리, 약간 갈색인, 앞서서 썼던 갈색으로 테두리를 줄 수 있어. 세 번째, 여기 그림자로 줄 수 있네. 이렇게 해서 셀렉트 엘리먼트가 세 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능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이런 표시들은 어떻게 하지? 이거는 텍스처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약간 다빈치 리졸브에서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걸로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능을 내가 이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데 다빈치 리졸브에서 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그 부분은 그냥 넘기고 비슷하게만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내가 다빈치 리졸브의 기능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보고 제가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개의 클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와 얘는 달라요. 이 그림자의 색상이 다르죠. 이 색상과 이 색상, 그림자의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막들은 이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으로 바꾼다는 것이 조금 더 난해해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따로 만들어서 배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클립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첫 번째 클립은 이 스타일로, 두 번째 클립은 이 스타일로 만드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자막까지 만들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앵커를 왼쪽으로 해주고 레이아웃을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를 해보고 맵지리의 도발에 그 다음에 쉐이딩으로 이동해서 2번 선택하고 Enable 그 다음에 좀 살짝만 진하게 그 다음에 갈색 선택 그리고 3번 선택해서 아웃라인으로 그 다음에 소프트니스는 제로 값으로 해줘야 진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티크니스를 조금 더 두껍게 그 다음에 얘의 색상은 약간 요 주황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확대를 해서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 줄여주고 지금 이 폰트들이 약간 둥글둥글해서 요 각진 느낌이 안 나요. 이 각진 느낌이 나려면 모서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된 그런 자막을 써야 되거든요. 요걸로 할게요. 베스킨 라빈스 채로 도발해 보면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각진 폰트일 때 이렇게 이 쉐이딩의 조인 스타일이 먹히거든요. 동그라미 이렇게 각진 게. 자, 그래서 쉐이딩으로 이동해서 포지션에서 이렇게 위치를 100% 똑같이는 아니죠. 자막이 틀리니까 크기만 조금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도발에 똑같은 형태인데 색상만 다르니까 얘를 하나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위치를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불타오르는 승부욕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준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거나 텍스트를 바꿔도 요 기준점이 똑같아지잖아요. 이렇게 복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자막을 달 때는 여기 좋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조금 더 올려도 되겠죠. 자막을 올리고 얘도 레이아웃에서 자막을 조금 올려줄게요. 그리고 불타는 승부욕의 이제 색상만 바꿔주면 돼요. 쉐이딩에서 1번 엘리먼트가 이 주황색이고요. 주황색. 그 다음에 테두리와 3번 그림자가 이 갈색. 요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나는 디테일을 좀 중요시한다 라고 하면 번진 느낌 같은 거를 약간 살릴 수 있는데, 넓은 자막들 있잖아요. 폰트의 획이 넓은 자막들은 이 안에 조금 세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타는 승부욕 1번 엘리먼트로 가볼게요. 1번 엘리먼트의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놀라지 마세요. 색상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첫 번째 선택해놨던 주황색. 아, 여기가 주황색, 여기도 주황색이구나. 여기가 주황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부분은 조금 다른 색이잖아요. 좀 연하면서 좀 밝은 다홍색에 가까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위에 아래로 나뉘었거든요. 요 색상이 왼쪽 위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갔어요. 그래서 요 매핑 앵글로 이렇게 돌리면 색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위로 갔죠? 색상이. 그러니까 요 색상이 위로 갔고 여기 오른쪽의 색상이 밑으로 갔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왼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앞서서 살펴본 대로 매핑 레벨에서 캐릭터로 아니면 뭐 단어별로 나누거나 아니면 라인의 전체적인 사선을 넣어서 자막을 넣는다거나 할 때 요 하단에 매핑 레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사용하시고 만약에 앞서서 그 자막을 이렇게 확대하느라고 테두리를 하나 더 2번 테두리를 쓴 것처럼 여기도 요 부분에 흰색을 하나 살짝 넣어주면 더 비슷한 느낌이 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단에 있는 이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도 3번 그림자도 똑같이 그라디언트를 넣어서 여기다가 갈색을 놓고 오른쪽에는 조금 더 연한 갈색인데 이 갈색인데 조금 더 연한 이렇게 넣어준다고 하면 지금 연한색이 왜 빨간색으로 갔냐? 연한색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오른쪽에 연한색이 위로 가 있고 밑에가 어둡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연한색이 밑으로 가 있으니까 매핑 앵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연한색이 밑으로 오게. 그러면 조금 더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그림자를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 4번으로 가서 엘리먼트를 활성화해서 이 보더가 아니라 보더를 이 어퍼런스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검은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니스를 조금 켜줘야 돼요. 5 정도 이렇게 켜주고 잘 안 보이잖아요. 테두리가 이 그림자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확대를 해주면 이렇게 분리가 더 잘 되죠.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운 것과 있는 것, 지운 것과 있는 것, 요 부분을 보면 승부욕 쪽을 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얘도 귀찮고 얘도 귀찮은데 둘 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얘를 이렇게 먼저 진한 색을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얘를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얘를 맵찔이의 도발로 자막을 하신 상태 하고요. 얘를 위치랑 크기를 조절해서 이 쉐이딩 흰색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놓으면 앞쪽에 텍스트에서 색상을 아무리 변경해도 변경이 안 되거든요. 여기 쉐이딩에서 그라디언트 작업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쉐이딩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맞아요. 이 변경이 되어 있지만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쉐이딩으로 이동해서 1번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1번에서 솔리드로 바꾸고 여기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야 되는 조금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나는 좀 똑같이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가 3번으로 이동해서 요 어두운 부분을 뭐 더 밝은 주황색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주황색을 선택해서 조금 어두운 색으로 주황색에 가까운 뭐 이렇게 섞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100% 이것은 텍스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100%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막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따라 해도 이 안전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단의 장업보다도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상에서도 상단과 하단을 많이 비워 놓는다는 거. 최대한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이 피사체의 눈높이가 항상 요 중간 언저리에 있는 거죠. 물론 촬영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앵글을 잡아놓을 때 이 중앙에 위치돼 있고 이런 자막들이 이 안전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면 특별하게 이걸 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공영방송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계속 대물림 되면서 이것이 정형화되고 계속 바뀌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막을 만들 때 이런 안전 영역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따라해보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멋진 예능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뭐 도움이 되는 것들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